예,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세 번째. 지금까지 기초적인 아주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도 했고, 그다음 이제 유니베리트인 경우였죠. 이제 멀티베리트인 경우에서의 리니어 리그레션도 했습니다. 멀티베리트 리니어 리그레션도 했고, 그것을 이제 베리어블 셀렉션을 할 수 있도록 스텝와이즈 하는 기능까지 그런 스텝와이즈 멀티베리트 리니어 리그레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리니어 리그레션 관련된 툴을 쓰지 않았는데요. 이제 툴을 허락하겠습니다. 이제 툴을 써가지고 하는 것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 리그레션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이 데이터를 쓰고 있죠. 에어 퀄리티 데이터를 쓰고 있고, 뭐 이번에도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여기 두 번째 있는 요 CO 레벨을 타겟팅하고 있고, 뭐 사실은 뭐 상당히 다양한 그런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들이 있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을 수행할 수 있는 툴들, 라이브러리들, 툴들 아주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터널 메커니즘을 코딩해 왔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이 결코 그냥 API 뒤에 숨어 있는 어떤 마법과 같은 일이 아니게 되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떤 워킹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니세서리 스텝이었다고, 이제 필요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 속을 들여다볼 기회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적절한 API라든지 라이브러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사실은 상당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파이썬 분야에서 뭐 요즘 데이터가 중요한 세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제공을 해주고 있죠. 넘파이에는 폴리핏이라는 펑션이 있고요. 사이파이에는 린 리그레스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사이킷런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존재하고, C본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봤죠. 이제 레그 플랫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라이브러리, 적어도 우리가 이 수업에서 처음 보는 라이브러리 이름은 scikit-learn이겠네요. 그래서 scikit-learn에서의 리니어 리그레션을 쓰는 방법을 잠시 후에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underlying statistical principle은 동일합니다. 이건 바뀔 일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리그레션 라인 이용한 플라팅 하고 싶다 하면은 C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레그 플롯을 쓰세요. 따로 이제 그 리그레션 같은 거 모델 뭐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빠르게 이제 플라팅 할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뭐 지금 복잡한 라이브러리 더 인스톨하기 싫고 넘파이로 끝낼랍니다 라고 하면 뭐 폴리핏을 쓰면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이제 연장을 탓하는 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 필요한 상황에 맞는 연장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부러 이 뒤에 사이클런을 다루는 이유는 이것들이 이전에 소개되어 와서 그랬을 뿐인 것이지 사실은 뭐 무차별적입니다. 참 이제 뭐 다른 구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UCG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써야 된다. 하지만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다 완전히 인터널 메커니즘이 동일할 것이냐 라고 하는 데서는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떤 라이브러리는 큰 데이터셋에서 잘 돌아가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어떤 라이브러리는 큰 데이터셋에서 안 돌아가는 라이브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특성을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 것의 핵심 무엇이었습니까? 여기는 베타라고 하는 이 피티드된 모델에서의 파라미터인 것이죠. 피티드 모델 파라미터. 혹은 피티드라는 말을 쓰기 싫으면 inferred, 추론된 모델 파라미터가 이 베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이퀄러티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강력한 얘기인 겁니다. 이퀄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이대로만 계산할 수 있으면 베타가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잡 다단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해왔습니다. 지난 몇 강 동안 해왔던 것이죠.
그럼 이 클로즈 폼 솔루션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예, mean squared error를 이거를 argue mean 하는 베타에서 나온 것이죠. mean squared error를 argue mean 하는 베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MSE인 거죠. mean squared error. 뭐 꼭 mean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겠네. sum of squared error라고 합시다. sum MSE라고 해도 엄청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sum of squared error라고 합시다. sum of squared error를 이제 argue mean 하는 베타를 이렇게 찾아낸 것입니다. closed form 솔루션으로 구하는 디리베이션 과정도 우리는 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히나 매트릭스 인버스를 수행하는 이런 상황이 항상 large scale 데이터셋에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믿으면 이거는 오산이라는 거죠. 이런 매트릭스 인버스는 매우 많은 타임 컴플렉시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쓸 수 없는 클로즈 폼 솔루션의 연산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이것이되 이 목적이 결코 변화하진 않으되 베타를 다른 방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또 이렇게 알아내는 다른 옵티미제이션, 최적화 방법, 추론 방법에 따라서 이런 활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첫 번째로 드디어 이제 툴을 이용해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 진행하기 앞서 우리가 처음 봤던 툴인 이 scikit-learn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겠죠. 이 scikit-learn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다양하게 모아놓은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GPU로 accelerating이 되지 않는 않는 형태로서의 라이브러리는 상당히 충실하게 모아놓은 그런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영역의 여기 있는 펑셔널리티를 제공하고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고, 리그레션도 할 수 있고, 클러스터링도 할 수 있고, 디멘셔널리티 리덕션도 할 수 있고,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scikit-learn은 물론 그거 혼자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죠. numpy와 scipy와 matplotlib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scikit-learn 이라고 하는 게 버전이 다양하긴 하던데 일단 제가 강의를 찍는 현재 상태에서는 1.2.0이 가장 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1.2.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